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박교회 성경연구 및 시사진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구만요. 이 시간에는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정말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에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혁명이 완료 단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것 미국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딥스테이트 언론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묘한 해석을 하면서 그 사태를 말하고 있는데 실은 아닙니다. 드디어 미국 내부에서는 딥스테이트 활동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멈추어지고 쫓겨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왔다는 확실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동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약속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걸 또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정 장로님하고 같이 이걸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박 찬양단 찬양을 듣고 우리 해설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북한 쪽에 지금 현재 새로운 생존권 운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네. 동시에 그 생존권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서 좀 네. 끝났었는데 제가 먼저 이 북한에서 일어난 일반 국민들의 생존권 운동과 세계적인 새 변환점으로서의 그 북한 생존권 운동의 의미를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걸 좀 장로님께서 또 마련하신 거 가지고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시대에 굉장히 특히 이제 24년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구 터지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 밑바닥에 눌려있던 백성들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조직화된 저항 운동을 벌린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바깥에 나와서 바깥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명을 내걸 정도로 중공 당국과 사람을 인질로 잡을 정도로 중공 당국과 북한 당국이 있죠. 그네들은 다 무기를 갖추고 있고 무시무시한 그 학살을 해오던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몇천 명의 노동자들이 조직화된 저항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학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공산당들, 그 뭐 중공과 북한의 공산당 있잖아요. 걔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정말 참 상대가 안 되는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 그 저항이 북한 당국이나 중공 당국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로 뒤로 물러서면서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협의를 하는 것 같이 그러한 상대적인 거래와 타협을 하는 의논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깥 세상에서 금방 그네들의 저항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그랬죠. 네. 바깥 세상 쪽으로 자기네들의 저항을 즉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공산주의 사회 속에 없었습니다. 밑바닥 백성들이 그럴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이렇게 세계에 많이 전해지고 또 뭐 중국의 5G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디지털 네트워크 이것이 바깥 세상을 간첩질하는 데만 중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깥 세상에서 중공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까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중공 내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거대한 조직적인 저항 운동이 금방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그것이 시진핑이 그 눈치를 봐야만 하게 됐고 김정은이도 그 눈치를 보아야만 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사람들의 임금을 도둑질한 거, 강탈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쓴 것이 별 수 없이 김정은이의 궁궐 같은 그 사치 생활 아니면은 그 쾌락 생활 그리고 사람 많이 죽이는 핵무기 미사일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다가 그거 다 써먹은 거란 말이야. 어제 장로님께서 네. 그 미사일 한 대만 덜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건데 참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 실상이 온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몇천 명 단위의 조직적인 저항 운동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깥 눈치를 보면서 이 노동자들과 더불어서 타협을 하는 이 모양새를 보였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북한에 50만 명에 해당되는 그 해외에서 노동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같이 북한 내부에서 저항운동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중공 내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공들, 억 단위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중산층이 있지 않습니까? 중공에. 이 사람들이 야, 이때 우리가 이제 저항할 때가 온 거 아니냐? 우리도 이거 조직화해서 이거 달라들기 시작하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띄워주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노동운동 내지는 저항운동 있잖아요. 생존을 위한 저항운동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타협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거.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네. 단지 이제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복종을 못하겠다 해서 목숨 내걸고 싸운 것뿐인데 그 결과가 거기까지 가고 나중에 이제 유엔 쪽에서 그 자유조선이라는 해방구 설치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거를 박차를 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 쪽 있죠. 네. 거기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게 되고, 네. 러시아 주변에 네. 약소국들 있죠. 네. 거기에도 또 충격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동시에 동부 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일파만파로 이게 지금 현재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억압을 받고 가장 힘없이 노예 생활만 하고 저항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불쌍한 백성들이 기폭제가 돼서 그거보다는 이미 저항운동도 했었고 거부권 행사도 했었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이 러시아나 또는 유럽 딥스테이트 세력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더 큰 추진력이 되고 더 큰 촉발점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현재 어떻게 일깨워 주고 계신가. 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로 지금 딥스테이트 얘네들은 저들 마음대로 재앙과 공황 상태를 조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황의 늪, 거기에 딥스테이트가 자기들이 빠지고 있다. 이런 증언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사실 전 인류는 딥스테이트를 지금 당장이라도 다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네. 거기 지금 아랍의 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거에 관해서 먼저 얘기한 거 네. 그것 좀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다음 러시아 상황도 얘기합시다. 예. 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양머리를 하고 계신데 대륙별로 각각 특징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양머리를 하고 계신 걸로 좀 인지가 되는데 하도 대륙별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한데 지금 이 LGBT 소돔 문화 운동하고 제스민 혁명 생존권 운동이 동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색깔 혁명에 대해서 이제 포위당해 갖고 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아랍에서 발생했던 1910년도인가요? 그때가 2010년도에 제스민 혁명이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아프리카에서 터진 그 제스민 혁명이 연속돼 갖고 지금 그 내용이 물밑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또한 더불어서 이 LGBT 소돔 문화 혁명이 운동이 동시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 사우디도 이제 그 과거에 여러 가지 금기됐던 그 내용들이 많이 이제 개방화돼 갖고서는 현대화돼 가고 있는데 이슬람권 전역에 어떤 그런 이슬람 그 세력의 제스민 혁명에 대한 그 여파가 퍼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상인들이 꽃을 팔던 제스민 팔던 상인들이 그 운동을 일으켜갖고서는 이제 그 억압받던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이 와가지고 네. 갑질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상인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 제스민을 팔던 이 사람이 네. 갑질 당할 때는 그냥 당했지. 네. 근데 이제 이슬람 사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면 꼼짝 못해요. 네. 그리고 종교 특권층, 그 다음에 정치 특권층 있죠. 그건 알라신의 이름으로 그 특권이 보장이 돼 있어. 네.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그들보다 밑에 있는 백성들은 무조건 거기에 고개 숙이라는 거. 그것이 알라한테 충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알라 사회가, 이슬람 문화권이. 그러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이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노예화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특권층에게 저항을 하다가는 그냥 그대로 칼 맞아 죽어요. 그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권을 주장한다는 게 상상을 못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알제리라든가 또 리비아라든가 에집트라든가 튜니스라든가 네. 북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그런 북아프리카 그 국가들에서 거기에서 이런 가장 밑바닥에서 꽃장사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갑질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래가지고 당할 때는 그냥 뭐 당했지 그냥. 예. 근데 가만히 그러고 나니까 자, 살 길도 막막해지고 생전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의의 분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런 일 당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이거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야 하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야 너 나서지 마 괜히 또 당해 네. 이렇게 되고 그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요 야 우리 예언자이신 저 빈 라덴 9.11 테러 일으켰던 대장 네. 네. 알카에다 대장 그 빈 라덴 있죠?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언자로 합니다. 신이 내려준 예언자로 알아요. 그 빈 라덴이 왜 그렇게 알려졌냐면은 9.11 테러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만 범죄자로 몰렸잖아. 네. 전 세계로 쫓겨다니고 얼마나 분해요. 화가 나고. 키신저 저들에다 자기들을 시켜놓고 말이지. 저들을 싹 빠지고 자기들만 범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을 갖다가 그 아프간 그 탈레반이 그 뭡니까 미국한테 고해 바쳐가지고 체포당하도록 네. 협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탈레반 쪽에서는 아니 우리 알카에다가 한 거냐? 키신저 너들이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우리 알카에다 이 지하드 용사들을 갖다가 내줄 수 없다. 그렇게 됐겠다. 또 빈라덴 쪽에서도 그렇죠. 탈레반이 빈라덴이 그 상당히 그 CIA 쪽에서 파견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통 있잖아요. 네. 그 돈도 꽤 벌었어요. 그 집안이 또 그런 집안이야. 또 사우디하고 관련이 깊거든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돈이 있어가지고 돈도 좀 만지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 알카에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상 빈라덴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반 자체가 사실은 알카에다 빈라덴한테 좌지우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탈레반 입장인데 거기서 빈라덴을 일러 바치라고 하니까 싫을 거 아닙니까? 왜 너희들을 시켜놓고 왜 빈라덴만 그리고 알카에다만 왜 자꾸 저희를 보냐?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탈레반을 쫓아낸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서 아프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 쪽에서.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그 당시 부시 대통령 자체가 키신저를 두들겨 팰 수 있는 방법이 알카에다를 때려야 되고, 알카에다를 때리려면 탈레반을 때려야 되고, 탈레반을 때리려면 아프간을 때려야 돼.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프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키신저를 건드리면요, 키신저가 나 여기 스위치 가지고 있어 까불지만 네가 나한테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협박하고 달라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이 키신저의 앞잡이 노릇했었던 이 테러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테러리스트들이 CIA가 키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앞잡이를 써먹고서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쪽에서 일러 바치고 그러면은 부시가 키신저가 됐든 클린턴이 됐든 얼마든지 잡아들인다든가 문제 삼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직접 잡고 자기가 근거 되려고 하면은 그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탈레반이 말을 안 들어. 왜? 키신저 쪽에서 협박이 오니까.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한테 돈 주고 비밀 기지 주고 다 하는데 뭘 걱정해 하면서 비밀 기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섬 있죠.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금융자산, 큰 검은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탁해 주는 곳 아니야? 세탁한 돈은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도쿄에서 전 세계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돈만 만지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떼부자가 되는 거지. 그걸 알카에다한테 맡겼다 그 말이죠. 그 관리를. 그러니까 발리섬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발리섬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신사복을 입고 멋지게 차리고 들어갔지. 무기는 감추고. 그러니까 그 발리섬 그 부근에는 누가 있으면 안 되는 줄 압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들이야. 네. 정직한 크리스찬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알라신을 모시는 것들만 거기 있게 하고 크리스찬들 선교사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막 학살하고. 이 발리섬에서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유명한 부흥사들이라든가 크리스찬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그 상황을 그때 막 전 세계에 알려주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잘못 건드렸지. 그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느냐 했더니 무언가 자기네들 신분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밀 군사기지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네. 훈련기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뭘 하려고? 카지노 로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검은 돈들을 관리하는 그 조직원들로 싹 들어가자니까 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낌새를 갖다가 크리스찬들이 세계에 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의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완전히 여기는 이슬람만 믿을 수 있는 곳이다 해서 다 죽이고 잡아가고 그 난리가 벌어져. 엄청나게 그때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나미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카에다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금융 경제 운영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 그걸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뭐 경제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죠. 맨 먼저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소비자들한테 적정 시장 그 유통 과정을 거쳐서 나눠주는 거. 그게 실물 경제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는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수요자들이 사용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다 결정하게 하고 가격도 결정하게 하는 이런 체제. 그래서 시장 운영 체제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소위 돈 주인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세상을 마음대로 관장할 수가 없어. 역시 그거는 그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지우지가 되는 거야. 특권층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번에는 금융경제라는 걸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돈을 찍어내고 돈을 소유한 자들 있죠. 이작자들이 생산 물품을 얼마만큼만 만들어내고 공급은 얼마만큼만 하고 시장을 어떤 유통 시장만 더 크게 발전시키고 어떤 시장은 이번에는 좀 거기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걸 누가 다 결정하느냐 하면 돈 찍어내고 돈 나눠주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다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금융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전 세계 권력 엘리트가 세계를 갖다가 금융경제 체제를 가지고 전 세계 금융을 다 잡고 전 세계 경제권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키신저 그룹의 음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리섬에서 그 거대한 정치 자금들 있잖아요. 네. 거기로 다 몰려 들어와서 그것이 세탁돼서 세계로 헤지펀드로 돼가지고 전 세계 그 금융시장에서 금융 상품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일반 실물 경제도 다 지배받고 시장 경제 체제도 지배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딥스테이트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음모를 꾸며서 추진했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몰라가지고서는 뭘 어떻게 속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속아서 어떻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카에다는요, 처음부터 이와 같이 키신저하고 같이 놀면서 이러한 금융경제체제의 그 관리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받게 되면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즉각적으로 세계적인 금융권을 가진 자들의 용병부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무슨 지하드야, 지하드는. 알라신의 이름은 그냥 빌렸을 뿐이고 다른 게 아니고 거대한 금융권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적인 용병부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작자들은 전쟁을 조작하기도 하고 전쟁을 끝나게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테러도 일으키고 쿠데타도 일으키고 아시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걔네들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세계 최고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다녀요. 누가 그걸 이겨요? 작은 나라들은 아예 상대할 수도 없고 큰 나라들의 군대들까지도 오히려 이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 악마 같은 용병 조직이 그런 거대한 금융 카르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는 드디어 테러 정치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가 대 국가적으로 싸우는 전쟁 있죠? 그것도 옛날 얘기야 이제는. 그렇게 해봤자 책임 추궁이 오고 전범이 누구냐 이거 막 따지고 이거 복잡하잖아? 테러리스트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용병부대가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모든 책임을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가요 키신저 이 그룹이 아직 그런 걸 완전하게 조직화시키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기들이 미국에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거대한 힘을 훔쳐가지고 중국한테 주고 북한한테 주고 큰 말썽을 일으키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걸 부시가 알아내가지고 그걸 막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CIA에서 만든 용병부대 있지? 네. 요것들을 사용해서 미국부터 때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미국을 그때부터 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나온 것이 너무 기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진짜. 아무도 그 작자의 그런 자들의 뒤돌기리의 그 권력 싸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렇다고 부시 가면, 부시 아들은 그래도 좀 개인적인 신앙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악마고 아주 그 집안이 참 문제가 많은 집안인데 같은 그 딥스테이트라도 부시 가문은 말하자면은 백인 우월주의 대표 가문이야. 미국 중심으로 세계를 독재 지배하자는 자들이에요. 그 집이. 단지 이제 그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이 있으면서 그 악마같이 수단을 쓰는 걸 갖다가 그걸 말리고 너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신저가 이따위 짓을 했을 때 진정한 의분도 있었고 자기 파벌이 파괴되고 패배하는 거 있죠. 그것도 못 참고 이래가지고 그 키신저 그룹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반쯤 옳고 반쯤은 옳지 않은 거예요. 부시도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알카에다 이 빈 라덴이 그 분노에 차가지고 왜 우리만 범죄를 취급하냐. 더군다나 쓰나미 때문에 발리섬이 다 날아갔죠. 그래서 자기네들 비밀기지 다 날아갔지. 그때 만약에 빈 라덴이 거기에서 조직 대장으로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으면 그 사람 죽어버렸지. 근데 그 조직은 싹 없어졌어요, 그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학살했던 그 무리들, 그리고 발리섬에서 발리섬 그 돈 관리하던 그 조직 있죠? 그것들은 그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알카에다 조직이, 구조직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9.11 테러에 참여했던 그 세대 그 조직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던 이 빈 라덴이 알카에다 조직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 새로 만든 조직 일부분이 나중에 ISIS가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미국 CIA가 아랍 테러리스트들을 만들었다 어쨌다 하는 말들이 막 돌면서 요새 막 비판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다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알아둬야 될 것이 이러한 아랍 진영에서 이 빈 라덴이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숨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왜 숨어서 도망댕겨? 첫째는 미국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CIA가 조직해놓고 CIA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또 거기서 도망가면 누가 잡으려고 그래? 키신저 그룹이 또 잡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빈 라덴은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키신저하고 같이 했고 키신저가 시키는 대로 나는 했어. 진짜 범인은 쟤네들이야. 이러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죽겠잖아요. 키신저는. 큰일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빈 라덴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 라덴은 목숨을 걸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실이 현재까지도 이제 키신저가 죽었다고 하는 데까지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얼마나 딥스테이트의 은밀한 협박이 무서우면은 왜 이런 것이 제대로 못 나오느냐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만 이것을 등장했을 때 사실대로 딱딱딱딱 지적해서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제가 편지를 갖다가 그 팀한테 줄 때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다 다시 보라. 그러면 이 키신저가 사실상 한반도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뒤에서 중공한테 어떠한 식의 그 혜택을 주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 빈 라덴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9.11 테러를 일으켰고 그 뒤에 이 9.11 테러를 일으킨 빈 라덴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중공하고도 또 싸움이 벌어지고 왜? 일본한테 할 수 없이 또다시 군사기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이유는 김정일이 달라들었죠? 네. 참 이건 나 혼자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잊지 마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북아프리카에서 제스민 혁명이 벌어진 것은요. 그 사람들 절대로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그 저항의식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빈라덴이 숨어서 방송을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걸 이 백성들이 들었어요. 듣고 빈라덴을 자기네들의 위대한 예언자다. 저 사람이 알라 신께서 약속한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빈라덴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였으면요. 2011년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은 이 제스민 혁명을 벌린 그 북아프리카 시민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맞이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빈라덴이 이제 드디어 키신저의 모든 죄악을 다 터뜨리고 키신저 딥스테이트의 죄악을 다 터뜨리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웃기는 얘기다. 이런 악마 같은 나라자들에 의해서 노예가 된 국가고 악마 같은 자들이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잘못 끌고 가고 있다. 한국아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요 소리를 이 사람이 하려고 1단계, 2단계까지 간 거예요. 1단계는 무슨 소리를 했냐. 알라신의 이름으로 말한다. 알라신의 이름으로 정치 특권자가 되고 종교 특권자가 된 자들, 온갖 잡된 더러운 짓 다 하고 백성들을 거짓골로 만들고 알라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괴롭히기만 하는 특권층들아,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알카에다 지하드 용사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한테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터졌어요. 빈라덴을 통해서. 두 번째 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이제는 알라신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그 알라신을 믿는 세계 안에서 종교 특권자들, 정치 특권자들, 이들에게 특권만을 인정하고 그들의 부패를 알라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왜 모르느냐. 특권을 유지하려면 부패하지 말아야지. 알라신의 자녀들을 가난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무지 속에 가두지 말아야지. 그러니 알라신의 모든 자녀들아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특권층 그것들을 향해서 저항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라신을 믿는 특권층은 지금 전부가 다 우리 알카에다 지하도 용사들을 억울하게 하는 저 키신저 그룹 있지? 얘네들과 함께 한 짝패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알라신을 믿는 세계를 갖다가 그 딥스테이트에 종살이를 하도록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알라신을 믿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것들은 혁명을 해서라도 물리쳐라. 두 번째 단계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전 세계를 향해서 알리려고 한 거예요. 9.11 테러의 진상은 이거다 하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스민 혁명이요. 그냥 터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빈라덴의 그 메시지 있죠. 여기에 이 북아프리카 모든 알라신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전화가 발달하고 뭐 이 통신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자기 조그마한 걸 가지고 뭐 화면에다가 뭘 보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에집트에서 사다트 혁명이 있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원수가 돼서 싸울 거냐. 이스라엘 문제를 우리 알라신을 믿는 세계가 같이 망하도록 싸울 거냐. 이스라엘은 절대로 핵무기를 써서라도 자기네들의 생존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싸울 거냐? 우리가 그러지 말자.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할 만큼은 인정하자. 그것이 에집트 입장이었다고요. 그래서 에집트의 그런 입장과 이 빈 라덴의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것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밑바닥 백성들이 드디어 저항의식이 폭발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저항의식이 폭발할 수가 없었던 백성들이 그렇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물밑에서 지하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서 선교로 목숨을 걸고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 알라신한테 절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찾는 신이 알라냐? 그리고 누가 찾아왔어.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알라가 진짜 신 맞냐? 그랬다면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이게 해결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절망으로 빠지게 한단 말이냐?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지난번에 돌로 찧어서 죽인 그 크리스찬 있지? 너 그 사람 마음에서 자꾸 지워지지 않아서 괴로워 떨고 있지? 네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 죽인 것이 괴롭잖아. 알라신의 이름으로 그걸 갖다가 잘한 것인 것 같이 옳은 일을 한 것 같이 네가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당신 네가 돌로 찍어서 그 사람 죽일 때 네 모습이 어떻든 네가 짐승 같고 악마 같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당신 누구십니까? 예수입니까? 그래, 내가 예수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알라신을 믿는 세계에서는 거기도 기적이 많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또 불치병에서 낫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지하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그 학살을 당한 순교자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지하에서 많이 퍼졌어요. 이 이슬람 세계에서. 그러다가 이 빈 라덴의 이 메시지를 듣고 제스민 혁명이 폭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스민 혁명이 폭발한 것도 북한 노동자들이 폭발한 거 있죠? 이거하고 이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예의식 때문에, 공포감 때문에, 굶주려서 힘이 없기 때문에 저항의식이라는 것이 싹틀 수도 없이 주저앉아 있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네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개인적으로 달라들다 보니까 같이 달라들려고 하는 동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직화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양몰이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힘이 팍팍팍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던 백성들을 그렇게 살려주는 역사가, 아시겠습니까? 가장 후진국 있죠? 그 밑바닥 백성들을 깨워 일으키는 이 엄청난 역사가 세계적인 단위로, 거대한 단위로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남미 국가들 있죠? 베네수엘라가 됐든 에콰도르이 됐든 콜롬비아가 됐든 이런 나라들 다 마약 때문에 미쳐갔었고 독재 때문에 괴로워서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 나왔었고 나라는 망할 뻔했고 다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가 지금 다 되살아나고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독재자들까지 변했어. 아직 독재는 하는데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고 백성들의 그 인권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영구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너희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알았어. 한국같이 하면 되더라. 너희들도 한국 좋아하지? 예? 당신이 한국 좋아한다고 우리가 한국 좋아하는데 당신을 싫어할 줄 알았더니 왜 한국을 왜 좋아해? 그랬더니 한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근데 한국의 독재자 그 박정희 대통령도 말이지 사실은 지금은 환영받아. 나도 독재자가 됐지만 나도 박정희 같이 될 거야.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 그렇게 될게. 좀 봐주라. 아니 백성들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당신이 박정희 같이만 된다면야 뭐 봐줄 수 있지.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저항 의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미래 개발을 위해서 나서는데 모델 케이스가 있어. 또 앞장서서 도와주기까지 해. 그게 누구냐? 한국이야 바로 그게. 중남미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진국에서 어디로 가? 중진국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진국 백성들도요. 드디어 희망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기 생존권을 주장하는 당당한 백성들로 변하기 시작하고 자기 국가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긍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변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거든. 그게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 뭔가 하나님께서요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예수한테 그렇게 감동하고 한국 좋아하는 것만큼 예수적으로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거든. 예? 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고 그랬던 나라가. 네. 왜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그 안에 순교까지 하면서 감동적으로 예수를 전해준 그 사역자들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 사역자들이야 자기들이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되리라고 믿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자기 당대에 자기 자신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면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누가 알았나? 또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회가 즉각적으로 변화해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선한 나라로 바뀔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순교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 자신이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몸으로 이제 부활할 때는 이제 그때는 또 따로 있지. 그러나 실제로 그분들의 영이 그 다음 세대에 의해서 다시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선진국 있지? 거기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 러시아 얘기 좀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동부 유럽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예, 돌아다닐 게 좀 많이 있는데 네. 우선 아프리카에서 지금 남미로 갔다가 마지막 지금 그 화령점정으로 저기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상황을 그렇지. 좀, 예, 오픈시켜 주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미국 상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목사님께서 아시는 내용을 좀. 내가 또 먼저 얘기해. 예, 예. 야, 요새 미국 대단해요. 텍사스에서 주지사가 명령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주 방위군이 나서서 텍사스 남쪽 멕시코 국경선 있죠? 그쪽에 가가지고 철조망을 다시 만들으라고. 다 철조망을 세우고 거기 불법으로 이민해서 오는 사람들. 바이든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것도 연방군까지 파견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거를 연방군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이든의 명령이 있죠? 거기에 저항을 하는 주 방위군을 보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 방위군이 무기도 그렇고 숫자도 많고 그러면서 갔는데 연방군들 있지? 주 방위군이니까 저 우리 친구들 왔네. 우리 형제들 왔네. 뭐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자네들이 맡아. 우리 뒤로 물러설게. 이러고 물러서 버렸어. 그냥 이 사람들은. 아니 대통령 명령으로 왔으니까 더 상위권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너들 뭐야? 어디 감히 대통령 명령 어기고 이렇게 와? 너들 그러면은 연방군 앞에서 반항하는 거야? 그러면 반역이네? 미국을 반역하는 거야? 이러고 달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예. 네. 대통령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연방군 자신도 거기 와가지고 형식적으로는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주방위군이 까불고 어디 연방군한테 달라들 저리 가 너들 하고서 이제 달라들었다고. 그랬더니 왜 이래? 너희들 쟤들 들어오는 거 싫잖아. 근데 너희들 체면 봐서 우리가 한다는데 왜 너희들이 그래? 야 저리 가.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얘들이 왜 이러냐? 너희들 그러면 이거 저 연방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군 될 거냐? 그러니까 반역군이라고 할래? 쟤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서 얘기가 오고 가는 거죠.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민주당 표밭이 되게 만들고 즉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돈 주고 영주권 내주고 영주권이 다시 시민권을 싹 바꾸게 해주고 아시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진짜.
그게요,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불법 이민으로 들어온 것이 나는 600만인 줄 알았어. 이번에 발표된 건 900만이더라고. 근데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요, 벌써 1200만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모두가 다 민주당 표밭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뭐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또 무슨 투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현지에서 현장 투표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닌 다른 괴상망측한 방법으로 다 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그냥 다 그냥 민주당 표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미국 선거가 그 어떻게 정상적 선거입니까? 선거를 도둑질한 거죠. 약탈한 거고. 그래서 영구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도록 만든 장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주방위군이 너들 몰라서 그러냐? 쟤들 들어오면 우선 선거, 우리 선거 다 훔쳐가잖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쟤들이 들어오면서 바이든이 훔쳐갔잖아. 대통령 자리. 몰라서 그래? 지금 바이든이 이제까지 지금 저 좀비 정권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이제 그만 얘기해라. 듣기 싫다. 우리도 안다. 그럼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대로 내버려둬. 그냥 저리 가서 있어. 그냥 우리가 너들 막 강제로 몰아냈다고 그냥 가서 그렇게 얘기해. 마음대로 해. 이래가지고 주방위군과 연방군 사이에 서로들 적정 수준으로 이제 딱 갈라선 거예요. 안 싸우고. 그리고 철조망은 쫙 만들어지고. 그랬더니 바이든 쪽에서 이제 그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야, 그거 보면 철조망도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서 그 얼마나 긴 그 국경선인데, 그러니까 이 주방위군은 엄청나게 많이 보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연방군은요, 몇 군데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 받아들이는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만 배치한 거야. 국경선은 얼마나 길어요. 한꺼번에 쫙 설치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바이든이 명령을 내렸어요. 텍사스 주가 내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저질렀어. 내가 너들한테 얘기했는데 이틀 뒤까지 그거 다 철거해. 내 명령대로 다시 돌려놔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바이든이. 그랬더니 그 명령이 내려오자마자 텍사스 주정부가 보이콧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명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보다도 더 훨씬 위에 있는 상위법인 헌법에 저촉되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상위법인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통령의 의무 중에 국경에서 적의 침략이라든가 국가를 혼란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의 그 불법 침입이 있죠. 그거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요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들어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불법 이민자들을 그냥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동기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선거를 파괴하고 동시에 우범지대로 만들고 미국을,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내부에서 정치 이념상의 갈등이 내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오히려 바이든 당신이 탄핵을 당해야 된다. 이러고 달라들었어. 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래,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다가 너희들 헌법 해석이 맞는지 내 해석이 맞는지 해볼까 하고 바이든 쪽에서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쪽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먼저 이 텍사스 주의 이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못 들어오게 한 거.
그것이 헌법상으로 옳다, 바이든이 틀렸다 하는 소리를 각 주에서 그걸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바이든이 이틀 내로 그거 다 해체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텍사스가 노 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26개 주에서 즉각적으로 바이든이 틀렸고 텍사스가 옳다 이렇게 나왔어.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딥스테이트 그 신문들 있지, 그쪽에서 텍사스가 택시 정책을 썼다. 택시라는 것은 텍사스 엑시트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텍사스가 출구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다. 무슨 출구? 미국에서 탈출하는 출구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 소리야 그게. 그래서 이 텍사스가 미국에서,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는 이런 미국 반역의 짓을 저질렀다 하고 딥스테이트 신문들이 막 떠들었어. 그러니까 각 주 정부가 이제 그 신문들, 그 방송국들이죠, 거기다가 대구 자기네들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문제로 알고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 줄 압니까? 민주당 쪽을 지지했던 주까지도 이제 원래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가 뭐 36개 주인가 40개 주가 그 40개 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13개인가 17개인가 그 민주당 주 있죠? 이쪽에서도 오히려 트럼프 쪽이 옳다, 텍사스가 옳다 하는 주가 또 막 생겼어 지금 현재.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은 더 말할 것 없이 텍사스가 옳다고 하고. 그래서 텍사스 너희들 미국에서 나가면 안 돼. 이제 그러니 주끼리 붙드는 거야. 텍사스는 또 나 안 나와. 내가 언제 나간다고 했냐? 이러고. 미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거는요, 선진국 국민들과 선진국의 엘리트들이 양심적으로 결합을 해서 딥스테이트의 악마 같은 그 음모와 더러운 책략 있죠. 그거를 단순하게 거부하는 것이 너들 미국에서 나가. 이게 벌어졌다 그 말이지. 전 그래서 이번에 이 텍사스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터지면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미국 안에서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쫓아내는, 그래서 트럼프 혁명이 이제는 완결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신호탄이 팡 올라간 그런 징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난번 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예. 그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오는 게 듬성듬성 몰려오는 게 그냥 떼거리로 그냥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숫자가 지금 뭐 지금 1,000만 네. 가까이 된다는 아유, 얘기가 말씀하세요. 예. 참.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동부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부 유럽은 원래 소련 안에 갇혀있던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소련도 싫지만은 아니 러시아도 싫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헝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 수상이 푸틴하고 친해요. 그래서 푸틴의 마음을 잘 알아. 헝가리아가 사실은 한국하고 친해져 가지고 독일 다음으로 유럽 국가에서 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고맙게 여기고 한국과 함께 자기 개발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 자체가 헝가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있지만 한겨레나 헝가리나 원래 같은 말입니다. 어원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혈연적으로도 가깝고 고조선의 정신사적인 개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대 한국의 기독교하고 헝가리의 기독교 있죠? 여기하고 우리는 통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만히 보니까 젤렌스키하고 거기 아조프 신나치가 딥스테이트하고 함께 그 얽혀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이 러시아한테. 그걸 헝가리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편 아니야, 우리는 러시아 편이야, 푸틴이 오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푸틴이 이번 싸움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옳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푸틴 하는 짓 봐라. 지 옆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 말 안 들으면 다 그냥 딱 뭉개버린다. 체첸, 그루지아, 뭐 또 크림 이런 거 다 내가 잡아먹었지. 내 옆에 있는 나라들은 내 말 들어 까불지 말고. 근데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도 잘 살게 해줄게. 아니 푸틴 지가 왜 그래 지가. 그럼 옛날 소련이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이래 가면서요. 지금 드디어 유럽 국가들이 반러시아. 우리는 우크라이나 저렇게 나가는 것도 우리가 싫어하지만은 이번 전쟁에서는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 편이요. 우크라이나가 다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야. 푸틴도 그러지 마. 아주 너들 대국주의로 나가는 거, 대국 말 듣고 괜히 까불지 말아라고 그러는 거 우리 아주 진절이 난다. 이제 싫어. 너들. 드디어 동부 유럽이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동부 유럽 국가들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마당에서 한국 무기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군대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한국 무기를 끌어들이는 거 그걸 싫어하는데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가 폴란드는 뭐 아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무기 공장을 폴란드에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한국 무기 우리 이제 안 들여와. 그래서 쟤들 왜 저러지 그랬거든. 근데 그 대신 한국 무기 공장 여기다가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무기 이 유럽에다 팔고 전 세계에다 팔고 그런 거 할게. 앞장설게 우리가. 그래버렸어요 거기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동부 유럽 가운데서 잘 몰라가지고 중공의 1대1로에 참여하고 거기에 종살이하고 거기에 껍벅 죽었던 동부 유럽 국가들이 있죠.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뭐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다 비슷한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가 지금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런데 중공은 안 되겠다. 이건 더 못된 것들이다. 이러고 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됐다. 한국하고 같이 나가면 우리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폴란드하고 군사적으로 연합을 하면서 한국 무기를 전부 다 그곳을 깔고 동시에 한국적인 경제 개발이 있죠.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진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금방 펑 뛰면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권력 구조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로 합쳐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도 한국이 뜨고 있거든. 이게 전 세계에서 일반 백성들이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악독한 강자와 대결하겠다는, 생명을 걸고 대결하겠다는 이 큰 깨우침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에 다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전부가 한국 무기를 무장하면서 전부가 한국 스타일로 미래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주라 하는데 한국은 안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현재 흐릿한 그 자세, 아직도 눈이 사팔뜨기가 돼가지고 이눈치 전치 살피면서 어디가 이로울까? 그러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5.18 그건 민주혁명 있다고 소리하면서 다시 이상한 색깔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한국 내부에서 태극 애국 국민들과 이미 트럼프 진영과 하나가 된 한국 내부의 이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앞으로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정권은 제발 버림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아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국내 활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푸틴도 달래주고 제렌스키도 희망을 주고 유럽 각국가 국가 원수들 만나가지고 마음 가라앉혀가지고 새로운 평화의 문을 활짝활짝 열면서 딥스테이트와 전부가 다 철저하게 차별화돼가지고 쫓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외교를 펼치도록. 예,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활동을 하게 하면 그게 최고로 설득력 있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희생양적 정치 지도자로서 국내에서도 새롭게 힘을 주고 해외에서도 엄청난 그 정의의 힘을 결집시키는 지도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절로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살아 움직여. 괜히 그 한동훈 같은 거 까불대면서 그 이상한 빨간색 도로 드러내고 그러는데 그건 내쳐버려 그런 것들은. 예. 내치면서 제발 윤석열 대통령 당신까지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오늘 이러다 보니 예. 나 혼자 얘기했어. 국제 정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한동훈은 그 NCK 그거나 촬영하고 말이고 여기 우파리는 뭐 쳐다보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제 이제 한계가 드러났고 끝장났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끝낼까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그 귀한 세계사적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대한 육대주의 그 하나님의 그 양머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그치지 않는 그들의 그 운동 가운데 그 지하에서 솟아나는 그 불법적인 노동 착취 운동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그 민중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의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이 모든 것이 세계가 지구촌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악마들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선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이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